술 한 잔 걸치고 함께 나누는 취중 진담 방송. 술의 고민을 털어볼래. 술고래의 DJ 융디. 사운드 클라우드와 팟빵에 YIRB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열배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번 학기부터는 유튜브 옆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다시 듣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음악의 경우 사운드 클라우드에 선곡표를 올려두겠습니다. 네. 술의 고민을 털어볼래. 술고래는 1부는 술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술모래, 그리고 2부는 사연을 통해 받은 고민을 술에 말아버리는 취중진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술고래는 이제 4명의 DJ가 무려 4명이나 돌아가면서 진행하는데요. 이번 회차에는 DJ 융디와 DJ 단디가 이렇게 지금 네,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융디와 차링이 엄청나게 뒤에서 엄청난 힘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배 또 이렇게 오늘같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흔치 않죠. 방송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힘차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들 을 많이 네, 실어주셔서 맞아요. 눈물 흘리면서 맞아요. 눈물이 날라요. 화이팅! 이름부터 화이팅! 계속 무궁님, 빈빈님, 인겨디님까지 너무너무 맞아요. 저 이제 지금부터 1부 술 한 잔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네, 오시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는 듣고 나서 네. 일단은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듣고 돌아올게요. 네, 명절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죠. 트로트, 미스터 트롯에서 이찬원이 부른 진또배기 듣고 오셨습니다. 채팅창 아주 핫한데요. 제 선곡이 마음에 드신가 봐요. 아주 진또배기 많이 계신데 너무 저희가 오늘 이런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오늘 주제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술이 어떤 술이죠? 바로 청주입니다. 이제 네, 명절에 제사상에 차례주로 올리는 술인데요. 저희가 이제 명절이잖아요. 곧 맞아요, 추석을 맞아요. 맞이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부 순서에서 술 뭐래라는 깜찍한 제목의 코너에서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먼저 나누고 저희가 직접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청주란 도대체 무엇인가? 청주란 어떤 술인가를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 사실 청주 접하기 네 쉬운 술은 뭘까요? 맞아요. 사실 저는 청주를 평소에 먹진 않아요. 또 대학가에서도 거의 안 맞아요. 팔고. 제가 사실 평소에 먹는 소주, 맥주, 막걸리밖에 없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 술 알무신 저와 또 술 자랑인 또 딘디가 또 함께하고 있어요. 좀 조화롭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시작을 해볼게요. 청주는 이제 이름의 뜻 자체는 맑은 술이라는 뜻이 청주가 흔히들 막걸리를 오래 두면은 위에 막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술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청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는 제조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일단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걸리를 만들 때처럼 쌀을 쪄가지고 누룩이랑 물을 같이 넣고 발효를 시켜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를 3주 정도 숙성시킨 뒤에 다시 또 한 달 조금 넘게 동안 깨끗한 곳에 둬서 맑은 부분을 따로 모으면 이게 청주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숙성만 시키고 건더기를 그냥 그 쌀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큰 건더기만 걸러서 먹으면 그게 바로 막걸리가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으로 만든 술이 청주가 되면 되게 누룩향이 아니라 되게 엄청 향기롭고 되게 과일 같은 향이 난대요. 그래서 재료들에 과일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좋은 향이 만들어져서 선조들이 이거를 꽃다울 방자를 써가지고 방향이라고 이 향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청주라는 대체 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청주가 되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전통주로서 되게 좀 정성이 담긴 좀 고급스러운 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비님이 알스인 저로서는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술이라고 해주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이게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경우가 꽤 많아요. 한 14도? 이 정도 되는 술이고, 사실 그 청주는 산미가 좀 있는 술이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한번 음, 즐기다 보면은 꽤 소주보다도 더 즐길 거리가 많은 술이기도 해요. 네. 화이팅님이, 하나로 막걸리와 청주를 만드는 거네요. 해주셨어요. 그 막걸리를, 네, 만드는 과정까지는 이게 중간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밥알만 이렇게 걸러가지고 바로 먹느냐, 아니면 이거를 천천히 더 가지고 그 위에 부분을 떠서 먹느냐, 요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집에서 막걸리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막걸리 밑에 부분은 막걸리, 위에 부분은 청주 이렇게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음, 저도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려고. 직접 만드는 거를? 네, 어, 제가 약간 이런 궁핍한 자취 생활을 벗어나서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면 도전해 볼 만한 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빈님 이번 한가위에 도전해 볼까요?라고 하셨는데 네.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막걸리 그 뭐지? 분리해서 두 개 따로 먹을 때는 그 아래 이제 진한 거를 물이랑 섞어서 이렇게 맞아. 그렇게. 왜냐면 청주가 원래 제사 차례 때 올리려고 만드는 술이에요. 그래서 음, 원래는 집집마다 만드는 술이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의미 깊은 맞아, 차례를 맞아.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청주를 차례상에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되게 정성이 담긴 술인데, 저희가 만약에 마트에 가서 청주를 산다. 이러면은 되게 꼭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단순하게 라벨이 청주라고 써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통 청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그냥 종류가 청주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전통 청주가 아니라 일본식 청주를 가리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일본식 청주와 전통 청주와 뭐가 대체 다를까? 이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본식 청주는 누룩을 안 쓰고요. 아까는 제가 그 청주에 누룩, 쌀, 물 이렇게 들어간다 했는데, 일본식 청주는 누룩을 안 써요. 그래서, 아니, 누룩을 안 쓰고 어떻게 발효를 시키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누룩을 직접은 쓰진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수율 발효시키는 그런 균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그거를 배양을 시킨 다음에, 또 그거를 입국이나 종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넣어서 대신에 발효를 시키는 그런 술을 그게 바로 일본식 청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식으로 만든 청주만 근데 그 법적으로 청주 이렇게 써 있고 또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 우리식으로 만든 청주는 약주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흔히 뭐 약주는 뭐 약재를 넣어서 만든 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약간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주세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판매처 같은 경우에서도 전통주에 분류해 놓고 약주 탭에 들어가면 청주와 약주가 두 개가 혼용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술이지만 제조법에 따라 청주 라벨이 붙을 수도 있고 약주 라벨이 붙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혼용해서 같이 약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일제강점기에 원래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집집마다 아까 단디가 말한 것처럼 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양주, 집에서 만들어야 때 해서 가양주라고 해서 그렇게 술을 만들어 먹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일제가 주세법을 만들어서 이제 술에 세금을 붙이는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게 되었어요. 이 청주라는 게 맑은 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맑은 술이라고 이름 붙인 술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같은 이름을 가진 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술이랑 우리 술이랑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일제 강점기 때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청주를 약주라고 취급을 편입을 시켜버리고 그 일본식으로 만든 청주만 청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일본식으로 만든 거는 청주, 그리고 우리식으로 만든 거는 약주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전통 청주가 그때부터 청주라고 법적으로는 불리지 못하고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끝나고 주세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구분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술을 만들면서 술을 만드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세법에 따라서 표기하는 건 순전히 성분을 가지고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술을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청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약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지금 많은 혼동이 있는 음. 편이에요. 그래서 전통주 카테고리에 그냥 이게 만들어진 차이가 다르구나, 넣어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의 차이다 보니까 맛에도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청주 같은 고급 술이 없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일본식 청주를 전통 청주라고 알고 샀는데 일본식 청주여서 막 이거를 막 전통 청주를 올리려 했는데 일본식 청주를 올렸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해서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통 청주는 일단 식품 유형이 살균 약주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적인 분류가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일본식 청주가 우리가 말이 일본식 청주인데 흔히는 그냥 사케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사케라고 부르고 뭐 외국에서도 사케라고 많이 부르는데 일본식 청주는 식품 유형이 청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로 일단 가장 먼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전통 청주는 이제 성분을 보시면 그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분에 누룩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정통 청주라고 알 수가 있고, 일본식 청주는 이 누룩 대신에 입국 아니면 종국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성분의 차이로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사케라는 말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많은 나라에서 사케라고 일본식 청주를 부르는데 일본말로 사케가 사실 그냥 술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술 하면 뭐 소주, 맥주, 와인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것처럼 그 사케가 그 일본식 청주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 청주의 원래 이름은 니혼슈 아니면 쉐이슈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고급술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정종은 이 세이슈의 한 브랜드 이름이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청주랑 동의어로 굳어진 거입니다. 네, 포스트잇처럼, 뭐, 호치키스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 이 이후에 와서는 사실 새로 술이 만들어지고 뭔가 우리나라만의 술이 없다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 때 이게 되게 많이 우리나라 전통주를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전통주 방식으로 한 데도 있고 일본식 청주 방법으로 한 데도 있어서 우리나라 술이지만 청주로 음, 분류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약주로 분류된 것도 있으니 그냥 이런 사실만 알고 더 드시면 다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또 그것만의 또 다른 또 맛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러고 이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선곡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청주 브랜드가 있죠. 바로 청하죠, 청하. 그래서 청하하면 여러분 롤러코스터죠. 그래서 청하의 롤러코스터를 저희가 듣고 네, 바로 이제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roller coaster. 네, 청하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셨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이 시원시원한 선곡에 대해서 하는 것 같다. 빈민님이 해주셨고, 또 술줄정님께서 또 선곡 센스에 취하고 갔는데, 과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가 아니라 청주 얘기하면서 네. 정종을 술 종류 이름으로 아신 그 화이팅 님도 계시고 네. 그래도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가 나름대로 도움이 됐나 봐요. 너무. 맞아요. 그리고 살균 약주나 누룩이 있나 없나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근데 바로 이번 코너에서 술들에 대해서, 술의 브랜드에 대해서 천천히 훑어보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방송. 그래서 저희가 술도 몇 종류를 사왔어요. 네. 그래서 다들 한 잔씩 준비해서 드시면 더 재밌는 방송 즐기실 수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절대 저희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고퀄리티의 방송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느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준비한 거니까 오해를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일단 저희가 술 추천부터 드리도록 한번 할게요. 일단 대중적으로 차례주로 쓰는 술이 뭐 있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 백화수복이에요. 백화수복은 구분상 청주로 분류가 되는데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리라 완전 차례주를 겨냥하면서 만든 술이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차례주 마케팅. 차례주 하면 이거다. 랑 이게 롯데칠성이 지금 청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트 점유율도 그렇고 부동의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차례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롯데칠성이라서 일본식 제조법을 따른 청주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산 주류, 대양 양조까지 70년이 넘은 청주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서 청주랑 약주를 구분해 드린 것처럼, 어떻게 차례주인데, 청주로 네. 구분된 걸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쓰는 술이 뭐냐? 바로 국순당에서 나온 예담인데요. 예담은 주세법상 살균 약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식 청주라는 마케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백화수복 이거 저격한 거 아닌가요? 한국식 청주 이렇게 한 게? 이 백화수복은 어느식 청주냐? 약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두 가지 맛 차이를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백화수복은 약간 산미랑 단맛이 덜한 느낌이 들고, 확실히 예담을 먹으면 첫맛이랑 끝맛 차이도 확실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단맛이 백화수복보다는 확실히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번에 내려가셔서 차례를 지내실 수도 안 지내실 수도 있지만 네. 한번 어떤 술을 우리 상에 네. 올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네. 계속 뭐야. 다들 다 같이 마시고 싶으시다고 막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화이팅 님이 랜선으로 배달이 되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저희 술 기운을 배달시켜 드리겠습니다. 빈빈 님도 저희도 같이 마시면서 들으면 무릉도원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방송 말미에 또 다음 주 방송 술도 소개를 해 드리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같이 저희가 술 한 잔 홀짝홀짝 하시면서 또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님 백화수복 하면 라미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죠? 그러게요. 저도 저희가 잘 모르나 봐요. 한번 알려주시면. 그 다음으로는 술집에서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편의점, 마트에서도 대중적으로 마실 수 있는 청주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청하. 맞죠. 오늘 오늘 방금 들으신 그 롤러코스터의 네. 주인공이자 네. 술 청하의 모델이기도 한 청하죠. 그래서 청하랑 그 다음으로 좀 익숙해진 술이 네. 백세주일 것 같아요. 라미란이 백화수복 광고하지 않았나요? 오, 그렇군요. 네, 백화수복 광고까지 보셨네요. 멋져요. 백화수복이 요즘에 광고가 다 이렇게 아이고, 네, 광고들이 다 맞춤형으로 광고가 되잖아요. 약간 이 화이팅 님이 제가 보기엔 약간 술에 있으신 분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가 대중적인 청주로 그래서 청아랑 백세주를 들고 왔는데 이 두 가지의 주세법상 분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두 병을 직접
사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적혀 있는 성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거 마시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분 읽어드리려고 거듭 강조를 사왔거든요. 드립니다. 거듭. 네. 맞아요. 우선 청아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아는 식품 유형 청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시 롯데칠성입니다. 백화수복과 같은 브랜드죠. 그다음에 어, 하- 원재료가 뭐가 들어있냐면 쌀이랑 주정, 기타 과당, 물엿, 구연산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네네. 이 백세주는 국순당에서 나온 술이고요. 식품의 유형은 살균 약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균 약주고, 도수는 13도네요. 네, 그리고, 원재료는 쌀이랑 전분. 전분이 이제 누룩이 들어갔다는 뜻이죠. 전분이 들어가고, 과당이랑 막 이거는 맛을 내기 위해서 되게 엄청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요. 막 인삼, 건오미자, 생오미자, 복령, 구기자, 산수유 막 이런데 이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진짜 약주의 느낌이 있죠. 저희가 이렇게 술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좀 더 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통주에서 나오는 원래 청주가 각 집에서 약간 제사 지낼 때 하려고 되게 정성스럽게 만든 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나는 음, 재료나 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지방에서 나는 물을 써요. 그게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주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 지역에 따라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게 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있어요. 네, 화이팅님이 청하는 누룩이 없네요. 백세주는 있으니까 살균 약주인가요?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맞죠. 저희가 백세주는 정확하게 네, 누룩이라기보다는 그쵸, 그쵸. 가격상 전분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구분을 해서 주세법상으로 그 네, 전분이 들어간 것도 누룩이 들어간 것과 비슷하게 취급을 해서 네, 전통 약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거 맞아요. 언제 먹는 거죠? 마트님 기만당하는 아, 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저희가 소리 한번 저희가 직접 이게 단디가 네. 열심히 뚜껑을 뜯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말씀해 봤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는 청아를 해드렸고 네, 그다음에는 다들 반응이 핫한데? 이렇게 저희 두 잔을 따라봤습니다. 처음 따른 게 청아였고, 두 번째로 따른 게 백세주인데, 저희가 또 맛평가를 안 해볼 수 없으니까, 네, 한번 그쵸, 그쵸. 시음을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단디가 먼저 어, 하시겠어요? 단디가 지금 이제 청아를 먼저 하시고 네, 백세주를 음, 오, 일단 네, 한번 평가부터 할까요? 아, 빨간 네, 둘 다 음, 마셔보고. 네, 둘 다 한번 마시. 네. 아유, 음. 아니, 화이트님이 BJ분들 유독 신이 나신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해주셔서 저희 지금 엄청 진지해요. 제가 너무 웃어버렸네요. 네. 맞아요. 혹시 일단 이걸 처음 맛보신? 약간 이게 청주인지 처음 음. 알고 맛보신 융디의 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두 술이 확실히 달라요. 저는 청아는 먹어봤는데, 백세주를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백세주가 첫 느낌은 진짜 달다. 음, 단 느낌이 확 오고, 이제 청아랑 좀 다른 점은, 청아는 이렇게 달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소주랑 뭐 비교하자면 훨씬 쓴맛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백세주가 훨씬 달고요. 그리고 이게 또, 네, 청아는 좀 무의 느낌? 약간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있다면 백세준 좀 달면서 약간 그런 뭐라 해야 되나 향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인삼 비교해서 들어가서 인삼향 나죠. 그게 인상향이군요. 네, 그렇군요. 단디의 그 술자랄 단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술자랑은 아니고 저는 이 두 가지를 미리 마셔봤는데 청아는 정말 잘 마시는 편이고
그다음에 백세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리뉴얼돼서 나왔어요. 왜냐면 백세주가 지금 엄청난 독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젠지를 타겟해서 새로 리뉴얼 됐는데 확실히 단맛이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도 인삼향이 더 진했던 것 같은데 훨씬 달아졌네요. 그리고 두 입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백세주 같은 경우에는 청아에 비해서 첫맛이랑 끝맛이 확실히 달라요. 음, 그래서 조금 음,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다.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고요. 분들 혹시 많이 계시면 백수는 진짜 맛있네요. 저 앞으로 백세주 먹을 것 같은데. 비싼 거 아니고요. 근데 확실히 뒤에서 안주 추천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맛이랑 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매운 음식이나 이런 거랑은 잘 안 어울리고 좀 삼삼한 음식이랑 좀 더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워낙 그 자체의 맛이 있다 보니. 네. 그렇다면 이제 네. 뒷광고 아니에요. 네. 아, 화이팅님이 첫맛과 끝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물어봐 주셨어요.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첫맛이 딱 달고 끝맛에 인삼향이 한번 확 돌아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백세주가 첫맛에 끝맛의 차이가 큰 편이 있는 약주는 아니에요. 다른 약주들에 비해서. 하지만 그래도 미세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음,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이런 대중적인 청주 말고 정말 끝맛과 첫맛이 확 다른 그리고 정말 대표적이라고 여겨지는 청주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뒷광고는 아니고 제가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있어요. 물론 더 좋은 술도 많고 저는 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 그냥 간략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술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약주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산소곡주예요. 한산소곡주는 무슨 브랜드나 술의 한 가지가 아니라 술의 종류고 이게 어느 명가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몇 년 명가에 한산소곡주, 뭐 청와대에 올라간 90년 전통의 한산소곡주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양조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한산소곡주가 물맛이 엄청 좋다고 해요. 아, 술을 만들기에 엄청 좋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엄청 유명하고 그리고 브랜드별로 조금씩 가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초반대로 즐길 수 있는 술입니다. 약간 그래도 기분 내고 싶을 때 대학생들도 먹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네. 맞아요. 꽤나 유명하고요. 그 다음 두 개는,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약간 술 시장, 전통주 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약간 술을 만드는 걸 장려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외국 분들한테 대접할 술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장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술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주 법주 초특선인데요. 네. 경주법주 진짜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초특선이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술로 음, 유명하거든요. 네. 심지어 일본의 니혼슈를 엄청 극찬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청주 못 먹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술만큼은 정말 추천을 하시고 높은 평을 주시는데 이게 왜냐면 1년에 7,000병 이렇게밖에 생산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면 비싸요. 1년에 7,000병? 네, 그 와, 진짜 정도밖에 조금이네요. 아니, 저 이거 한산소곡주 이거 전에 찾아봐서 들었는데 이거 안진뱅이 술이라고 사람들이 막 부른다고 너무 어 맛있어가지고 먹다 보면은 못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안진뱅이 술이라고 한대요. 네. 경주법주 초특선은 저도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 잔은 아니고 조그만 병에 8만 원이에요. 근데 약간 이게 8만 원도 되게 많이 싸진 거고 옛날엔 더 비쌌다고 하고 좀 큰 병에 있는 건 16만 원도 하는 경우 선물용은 한 10만 원, 15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들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사 먹어보고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이건 약간 작정하고 만든 술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렁이쌀을 들고 와봤는데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주세법상으로는 청주예요.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요. 네. 이게 1920년부터 시작된 술이라서 오래 마시면 딱 100주년을 챙길 수 있는 의미 있네, 의미 있네. 멋진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을 기념해보고 싶은 분들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가져온 건 좀 제가 지역별로 청주가 되게 많이 유명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술 앞에 자기 지역이 붙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먹어본 술 중에 괜찮았던 제주 오메기 술을 가져왔는데요. 네. 제주 오메기 술은 어떻냐면 제주 오메기 떡을 빚어서 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 확실히 그 일본식 청주가 될 수 없겠죠. 왜냐면 그렇네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음. 만든 거고 첫 맛이 쌉쌀하고 좀 은은한 과실향이 나는 술인데요. 저희가 이 술만큼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이고, 또 청아 백세주만으로 끝나면 또 저희가 술 방송을 할 수가 없고 나름의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또 야심차게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좀 비싸서 미니어처로 들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휴대폰보다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단디가 그 성분 한번 읊어주세요. 맞아요. 이게 성분은 유형은 살균 약주고요. 그다음에 원재료는 백미, 입국, 차조, 누룩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네. 효모, 감초, 조리대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누룩이 또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전분이라고 안 써 있고. 맞아요. 이거는 전분을 안 할 만큼 가격대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크기가 제일 작은데 가장 비쌌어요. 그 깨소금님이 오메기떡을 넣은 술 너무 궁금해요. 해서 저희가 한번 마셔보고 아, 네. 평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화이팅님 10월에 제주도 갈 일 있는데 가야겠어요. 꼭 추천드립니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술을 잠시만요. 술 까는 중. 저희가 다 네. 따랐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르다. 이게 어떻게 종류가 이렇게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르지? 엄청 또 다르다. 엄청 다르죠. 저희 방금 먹어봤는데 어떤가요? 이게 확실히 청아는 제가 뭔가 청아가 제일 뭔가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청아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청아는 진짜 그냥 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없을 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백세주랑 오메기 술은 둘 다 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기 술 향은 또 백세주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단맛이 백세주보다 좀 덜하고 백세주는 확실히 약간 그 왜 뭐 자몽의 이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그런 만큼 약간 달다는 느낌이 확 있는데 이건 약간 달콤하긴 한데 막 엄청 그런 단 게 확 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은은하게 단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차조랑 조리대가 들어가고 감초가 들어간 맛이라서 약간 쌉쌀한 맛도 조금 돌고 단맛이 확실히 덜한 편이죠. 근데 이게 잘 느껴야 되는 게 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왜 과일을 넣지 않았는데도 우리 선조들이 꽃향이 난다고 맞아요, 광향이라고 맞아요. 불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술이죠. 제가 그 술을 마시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아까 이게 음. 끝맛이랑 선맛이 좀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먹어보고 음. 저는 첫 맛은 진짜 그 약간 뭔가 약간 곡식의 맛이 조금 나는 것 같고 그 향이 좀 나는 것 같고 끝맛은 좀 되게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네, 그렇네요.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꼈긴 한데 저 약간 화함이 뒤에 있고 앞은 향이랑 단맛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백세주보다 안 달긴 한데 백세주가 올해 리뉴얼돼서 나온 그런 감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원래 술이 그렇게 달진 않아서 청주나 약주나 사실 제주 오메기 술도 약주들 중에서는 약간 단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왜냐면 약주 종류가 약간 산미가 있는 맛이랑 그다음에 좀 단맛이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메기 술은 단맛이 있는 편이고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술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님이 끝맛이 가벼운 술이 좋아요. 많이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저희가 지금 안주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술을 뭐 소주 맨날 이런 거밖에 안 먹어가지고 그 좀 역하잖아요. 그 맨날 술 먹고 뭐를 틀어 맞거든요. 이렇게 기분을. 안주로 그래야지, 예, 뭐, 그래야지 좀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냥 완전 괜찮아요. 이건 진짜 저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취하겠지만. 즐겁게 많이 맞아요. 저희는 적당한 음주를 권장합니다. 자, 먹어요. 네. 이렇게 여러 브랜드를 알아보고 추천도 해봤으니 여기에 입 틀어막을 안주 추천해봐야겠죠? 네. 안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차례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과 보통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웬만한 한식이랑 다 잘 어울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랑 약주는 그 탁주, 막걸리에 비해서는 본연의 맛과 향이 은은하게 두드러지는 편이에요. 막걸리는 약간 좀 무거운 감이 있다면 약간 가볍기도 해서 그래서 양념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음식과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약간 기름기도 엄청난 기름기보다는 약간 육전처럼 이런 담백한 부위에 하는 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기도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랑 훨씬 더 잘 어울리고요. 특히 우둔살에 드시면 정말 괜찮답니다. 그리고 회랑도 잘 어울리는데요. 아시죠? 그래서 청아가 회랑 같이 먹는 술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리고 청주가 비린 향을 잘 잡아줘서 요리에 많이 쓰기도 하듯이 약간 회나 건어물 안주로 같이 먹었을 때 정말 좋고 아까 말씀드린 안진뱅이 술 네. 있잖아요. 한산 소곡주 같은 경우에는 건어물이랑 같이 앉아서 음. 계속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술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 네, 한번 좀. 알아봐야겠다. 근데 저희가 이 맛있는 이 술집을 찾아서 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잘 갈 수 있는 그래도 접근성이 좋다 생각하는 신촌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단디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그 전에 비싼 술은 비싼 안주와 잘 어울리는군요. 그래서 슬픈데 이게 슬픈데 좀 맞는 말인 게 저희가 이번에 사준 술집도 가격대가 좀 있는 술집이긴 해요. 여러분 저희 돈 많이 봅시다. 맞아요. 저희가 추천해드릴 술집은 산울림 1992라는 술집인데요. 굉장히 유명해요. 웨이팅도 길고 되게 유명한 술집인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주 200가지 이상을 보유한 술집인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전통주를 파는 술집은 대부분 탁주, 막걸리를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 술집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청주, 약주, 그다음에 증류소주, 한국 와인 이런 거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물 같은 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저희 집에서 얼마 안 걸려서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경의선 숲길에서 홍대로 가는 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번화가랑은 거리가 좀 있죠. 그래도 웨이팅도 있고 진짜 엄청 인기가 좋던 집이에요. 그리고 네. 시간 제한도 있어요. 아, 술집인데 사람이 꽉 차 있을 때는 2시간 안에 2시간 안에 쉽지 않다. 여기 그 산울림 소극장 근처에 있는 거예요, 혹시? 맞아요. 그래서 네. 산울림인 것도 있는 것 네. 같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 숙지하시고 근데 전 항상 2시간 넘겨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사람이 많이 없으면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집이랑 가깝다 보니까 터덜터덜 그냥 아, 마실래?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 정말 놀라운 점은 안주가 진짜 맛있어요. 안주가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술도 맛있는데 안주도 맛있다니 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음, 술은 가격대가 다양하고 안주는 가격대가 있는데 좀 네. 비싸게 생각되는 전통주도 이달의 어, 할인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술을 마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마실 수 있고 전통주별로 정말 메뉴판에 설명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써져 있어요. 이게 이달의 할인이 중요한 게 왜 전통주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엄청 막 지식이 빠삭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오히려 종류가 많으면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분들은 이달의 할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술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약간 그 브랜드 술을 시키면 그 브랜드 술잔이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전통주가 200가스나 되는데도 술에 따라서
맞추면 잔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요? 이 술 시키면 이 잔 주고 저 술 시키면 저 잔 주고 눈물 나요, 진짜. 와, 너무 그럼 좋다 이러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알바분들은? 맞아. 알바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주 오메기 술을 마셔봐서 오늘도 여기서 구매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청주도 전부 이곳에서 맛볼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여기 많이 가보신 것 같은데. 빈빈님도 가보신 것 같고. 아, 빈빈님을 부르셨나요, 단디가? 당연히 제가 부른 것 같은데. 집 근처라서 부른 것도 있지만 정말 좋았잖아요? 빈빈? 빈빈? 근데 여기, 그러니까 바로 알바에 이입하는 용지. 다들 다확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 나만 그런가? 제가 INFP라서. 기승전 MBTI. 네. 아, 돌고래님 오셨네요. 네. 방송 언제까지냐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12시까지를 넘겨서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 딜레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돌고래님,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1인 샘플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청주들을 한 잔씩 총 3잔 10,000원에 마실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합리적인 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가격이죠. 생각해요. 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안주 추천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단디가 이거를 추천하겠다고 딱 했을 때 그 메뉴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 육사시미가 딱 보이는데 이 집 된 집이다. 이러면서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육사시미가 부담스럽다면 육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두 개를 가장 추천을 음. 하는데요. 사실 회가 청주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적당한 기름기에 그리고 육전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담백한 거 아시죠? 그 정말 딱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빛에 사랑이 아주 이 집 가실 때 저한테 어울리는 주종별 안주 물어보시면 제가 아주 멋진 답변? 거의 안주는 거의 다 먹어본 것 엄청난 단거리시고. 이거 가면은 단디 있는 거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잘 가지 못해요. 약간 여기 각 잡고 돈 있을 때 가야 되거든요. 맘 먹고 가는 월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월말에 좀 힘들어요. 아, 네. 그럼 저희 이렇게 벌써 이렇게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후딱 가버렸는데, 네,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맞아요. 저희 2부가 취중진담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저 2부 남았어요. 맞아요. 내가 사연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감성을 좀 더 더해볼까 해요. 청주의 그런, 선맛과 끝맛, 그리고 사연에 잘 어울리는 노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네, 여러분. 어느 6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다들 2부 취중진담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저희가 이걸 위해 빌드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2부 취중진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고민 상담 주제는 추석 고민이었는데요. 여러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사연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저희 생각과 그리고 추천하는 술 그리고 선곡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걱정인형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술고래. 추석만 되면 찾아오는 고민이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이면 오랜만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친척들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서 너무 어색해요. 사촌들이랑 어렸을 때는 치고받고 놀기도 했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 자아가 생길 무렵부터 급격하게 어색해져서 이제는 좀 많이 어색한 사이가 되었어요. 할머니 댁에 매년 모이는데 저녁 식사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저희는 작은 방에서 각자 할 일을 하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어색하게 얼른 집에 돌아가기를 기다려요. 저는 사촌들이랑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것보다 약간 서먹해진 사람이랑 다시 가까워지는 게 어려운 법이잖아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함께 있는 동안 정적이 흐르는 게 너무 어색해서 이것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는 게 걱정될 정도예요. 저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단체티 맞춰서 사촌이랑 친척들이랑 놀러 가는 사람들처럼 사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걱정 인형님 사연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런 어색해지는 일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윤디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 사촌들이랑 약간 좀 어색한 사이이긴 하거든요. 늘 좀 약간 막 마음 한켠에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해요. 또 사촌들이랑 되게 잘 지내는 여기 써주신 것처럼 단체티 입고 놀러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끔 종종 올라오는데 좀 부럽기도 한데 저는 일단은 추석 가면은 저도 약간 이렇게 정적인 편이죠. 이제 약간 옛날에는 그 방이 어쨌든 저희는 크는데 방은 안 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몸이 작아가지고 방이 그렇게 좁거나 이렇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저희 다 이제 다 어른들이 막 그 좁은 방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약간 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있죠.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정말 저희가 커가면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는 빈틈이 생기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네네. 공부를 한다고 음. 한 몇 년 동안 잘 참석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이런 부분이 다 부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저는 그래도 조금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편인데도 이렇게 단체 음. 티 맞춰서 더 놀러 가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촌들이랑 친해지려면 사실 필연적으로 부모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긴 음. 해요. 아니면 저는 은근슬쩍 가족놀이에 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윷놀이 같은 생각해요. 거요? 나는 추석은 윷놀이가 아니 화투 아. 생각했는데 둘 다 좋은 놀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녁 식사하고 나서 술을 조금 마시고 나면 저희 집은 이제 추석놀이가 약간 한창 버려지거든요. 그럴 때 약간 우리도 이제 해보지 않을까 약간 살짝 껴보기도 하고 약간 룰도 서로 음. 가르쳐주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럼 사실 처음부터 진지한 대화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개가 되는 매개체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도 이거 사연 보고 저는 보드게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화투가 저희식 보드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놀이 같은 걸 같이 즐기시면 아무래도 좀 네,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것보다 약간 서먹해진 사람이랑 다시 가까워지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옛날 기억이 남아 있어서 한번 물꼬를 틀면 더 쉽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촌 오빠랑 안 논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네. 사촌 오빠가 진짜 완전 성인이고 물론 저도 성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둘이 막 사촌 오빠가 저 업어가면서 놀던 오. 놀이터를 딱 지났었는데 그거 보고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터져나와서 그걸 계기로 약간 더 친하게 아. 지내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번 매개체가 트이면 낯선 사람이 혹시 음.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단디의 그 얘기가 너무 영화 같아 가지고 아, 너무 그래요? 놀이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웃음이 튀어서 화기애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 왜 웃었냐면 그때 왜냐면 지금은 내가 너무 무거워서 절대 못 엎히는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지금은 둘이 그렇게까지 체격차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아주 7살이었고 오빠가 거의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업힐 수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해서 물꼬를 트거나 아니면 매개체를 통해서 물꼬를 트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래로는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정말 그 사촌들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나. 맞아요. 하지만 이번 노래 듣고 나면 우리 한번 낯선 사람이 더 이상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와 함께. 예시, 예시.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연마다 사연에 어울리는 술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걱정인형님의 사연에는 저희가 방금 그 리뷰도 한 백세주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달기도 해서 그 옛날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도록 좀 먹기 쉬운 그런 술이 좋을 것 같아서 백세주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술 기운 좀 들어가면 친해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네, 필요하죠.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같은 경우는 아까 걱정인형님 사연이랑은 같으면서도 사뭇 다른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명절이 고역이에요. 제가 양가의 장손이라서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이 제 동생뿐이거든요.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대화할 상대도 놀 상대도 없어서 명절마다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모 삼촌들과 술자리에 끼기도 하지만 그것도 마냥 편한 자리는 아니고요. 명절 혼자 놀기 꿀팁 좀 알려주세요. 고 보내주셨습니다. 피리 부는 사이, 이셨다고. 네. 저도 아주 어릴 땐 그랬었어요. 진짜요? 약간 저희 집이 저희 언니를 기점으로 아래랑 위가 크게 한 7살 폭이 있고 네네. 그랬었는데 언니는 아주 어린 아기들을 케어하고 저는 네. 제 밑에 1살 어린, 2살 어린, 3살 어린 애들을 와 끌고 다니면서 걔네 진을 빼서 재우는 그런 담당이 됐어요. 저는 약간 막내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고충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약간 혼자 놀기는 진짜 필요한 꿀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명절뿐만 아니라 뭐 언제든 혼자 놀기에 하나 있으면은 좀 즐겁죠. 저는 이게 언제 필요하냐고 생각하냐면요. 약간 사실 가서도 좋지만 가는 길이 진짜 지루하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혼자 놀 수 있어야 돼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동하는 시간이 못 나. 그러니까. 혼자 놀기 꿀팁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 글쎄요. 혼자 놀기? 저는 사실 혼자 놀 때 아무래도 저는 그 영상 많이 보고 그냥 약간 그런 게 제일 많고 좀 접근하기 쉬운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저는 아예 어떤 편이냐면 아예 잠을 자버리는 편이에요. 현명하네요. 잠을 왜 자냐면 이 명절 직전에 저를 몰아붙여서 뭔가를 엄청 해요. 그다음에 왜냐면 자면 피곤해서 자나 보다 싶거든요. 근데 약간 폰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뭐라고 무슨 잔소리를 듣거나 왜 안 어울리지? 약간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아예 일을 막 해버리고 그날 밤새 막 놀거나 뭐 좋아하는 거 왕창 보고 그날 아예 자버리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 네. 요즘 혼자 놀기 어몽어스 카트라이더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몽어스랑 카트라이더를 추석 전에 막 해버리고 추석에는 자는 약간 다음에.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취미가 정주행하기 이런 것도 있어서 네네. 게임 챕터 1부터 막 끝내기 이런 거 하고
추석 땐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괜찮다면 저의 팁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명절 때는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 또 게임이나 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아, 쟤 정말 피곤했나 보다. 맞아요. 이러면서 어색함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음,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술 추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잠들 때 사실 좋은 것도 술이 있거든요. 아, 술 마시면 잠 잘 오니까. 시간이 그렇게 후딱 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보는 일 많아서 큰 술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마셨던 제주 우메기 술이 미니로 80ml짜리를 팔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 3잔이면 끝나거든요. 가기 전에 3잔을 홀짝홀짝 마시고 바로 꿀잠 자보는 거 네, 어떨까요? 챙겨 가셔야죠. 휴대폰만큼 작거든요. 맞아요. 신청곡 레스큐미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프롬의 네. 레스큐미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네, 그대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초콜릿 무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수능을 준비하면서부터 여행을 못 가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오니 아빠께서 명절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셔서 대학에 오고는 2번 정도 빼고 다 명절에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치만 요즘은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날씨는 선선해졌고 추석이 온 게 물씬 느껴지는데 저는 한국에만 있으니까 너무 여행이 가고 싶어요. 매년 다른 곳을 찾아 떠나던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때 기억이 계속 나나 봐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집에서도 여행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코시국이 끝난 뒤에 가볼 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요즘 정말 여행을 못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슬픈 일이죠. 저도 맞아요.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거의 매 방학마다 여행을 갔었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못 가게 돼서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제가 완전 원대한 꿈으로 막학기를 맞이해서 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와, 대박.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돈도 음, 다 모아놨는데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아. 다음으로 미루고 있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디? 사실 저는, 어, 저도 약간 코로나를 피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저도 1학기에 그 교환학생을 가 있었는데 2달 만에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 계획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환불도 못 받았고, 그랬는데 또 뭐, 근데 저는 원래 자체가 제가 원래 그렇게 막 여행을 엄청 자주 가거나 가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는 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미치겠어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워낙 그렇게 여행을 못 가서 정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 요즘에 타가지고 안 내리고 그냥 이렇게 돌고 오는 그런 비행기도 있다고 하고, 네, 좀 그런 식으로 또, 네,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연 듣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음, 추천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 추천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행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대학에 와서 그 초콜릿무스님은 아빠께서 가족여행 계획하셔서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뭔가 의무감에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갈 수 없지 않을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고, 내가 아직 여행을 다니는 이유를 못 찾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여행이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여행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여행의 의미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뭔가 기다리는 묘미였구나, 나한테 여행은. 음,
아니면 정말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셨다면? 여행 의미가 끝났다면 이제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1인치의 장벽을 넘어보는 거예요. 1인치의 장. 그쵸. 1인치의 장벽은 그 기생충 감독님의 그 네네. 영화 수상소감에서 나온 거였죠. 음. 1인치의 장벽, 그러니까 자막의 장벽만 뛰어넘으면 아. 다른 나라의 영화들을 많이 즐길 수 있다. 음. 컨텐츠를 많이 즐길 수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런 것처럼 전 제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컨텐츠를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고 싶냐면 대만이 너무 가고 싶어요. 오. 최근에 대만 드라마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나 저기 가봤었는데 라는 느낌도 있고 나 저긴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요즘엔 대만 드라마 상견니에 엄청 빠져 있어서 음음. 막간 홍보하고 아 네. 갑니다. 그래서 맞아요. 타이난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콘텐츠를 보면서 여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더 써놓고 꼼꼼하게 여행 계획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화이티 님도 가고 싶은 곳의 드라마를 찾는 것도 방법이네요. 대만 또 가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해 주셨어요. 되게 뭐랄까 이 콘텐츠를 즐기는 재미도 있고 또 거기 안에 있는 또 장소를 보는 재미도 있어 가지고 약간 또 더블의 재미가 될 것 같네요. 네. 또 네. 이렇게 고민에 또 저희가 또 추천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하나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마다 또 청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김포에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에서 나는 예주라는 술을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공항의 기운을 받아서 네. 아니 또 김포도 국제공항이니까 네. 이제 그 술을 같이 곁들이시면서 또 여행 기분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신청곡 듣고 돌아올까요? 신청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돌아올게요.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다음 사연 단디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잔소리에 관한 사연인데요. 두 개가 같이 와서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안녕 DJ들 곧 추석이네요. 연휴 전날인데 늦게까지 방송하는 DJ분들 고생이에요. 사연 보내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제 고민은 바로 흔하디 흔한 명절 주제 잔소리예요. 저는 잔소리고 뭐고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20몇 년을 살아온 축복받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할머니를 뵈러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살을 빼야 한다, 운동을 해라, 졸업은 언제 하냐, 졸업 이후에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촌들의 직장 생활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여자니까 서울대 안 가고 연대 가길 잘했다, 평범하게 사는데 서울대 안 가길 잘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 평범하게 안 살 거예요, 할머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네네 하면서 웃다가 왔어요. 고학년으로 올라갔으니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우리 집만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댁을 나오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었어요. 그런데 또 추석이네요. 혹시 DJ분들은 추석날 잔소리를 들으시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이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예상한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꿀팁 있으신가요? 라는 사연도 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러 가지만 추석 때 친척들 만나면 살쪘네, 예뻐졌네, 아가씨 같네, 결혼해야겠네 이런 소리가 듣는 게 스트레스이다라는 사연도 있어요. 둘 다 추석 네, 잔소리에 맞아요. 대한 사연이 있어요. 또 추석하면 잔소리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이게 또 만병의 근원인데
추석 잔소리가. 저는 이 잔소리가 원래 저도 이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비슷하게 그 잔소리에 대한 별로 그런 고민이나 그런 걸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정말 한 5, 6년 사이에 제가 뭐 또 성인이 되고 약간 이러면서 좀 이 적어주신 이렇게 막 살 빼야 된다, 뭐, 너 요즘에 공부는 열심히 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커서 뭐 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 진짜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막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살을 막 왜 안 빼냐고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약간 얼버무렸는데 약간 지금은 그래서 내가 살을 안 빼면 싫으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러니까 말투를 이렇게 막 싸우자는 말투로 하지 않고 좀 약간 애교를 조금 섞어서 저도 나름 손녀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뭐 이 사연자분께서도 사이가 좋아서 이제 의상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저희 할머니처럼 저도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그럴 땐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는 편이고 아니고 약간 좀 먼 친척분이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좀 나이가 저는 뭐 그 약간 그 할머니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 그냥 어른분들 이 정도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그런 때는 그냥 거의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약간 요즘은 사회가 달라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는 편이고 사실은 저는 엄마 찬스를 좀 써가지고 엄마한테 근데 나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 좀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엄마가 좀 엄마는 엄마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은 엄마가 또 말을 해주고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단디는 어떻게 또 해결법이 있으신가요? 해결법이라기보다 저는 이게 잔소리가 사실 두 가지 분류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나를 정말 걱정해서 하는 소리와 나를 걱정하지 않지만 하고 싶어서 한 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아쉬운 부분인데 나한테 그런 걸 찾은 사람도 있고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근데 잔소리의 뭔가 본질이라기보단 잔소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너무 걱정해주는 사람이든 아니든 똑같지만 결국 나한테 상처받아서 그게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조언 정도로 느껴졌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잔소리로 느껴졌다면 나도 분명한 이유가, 그게 잔소리로 느껴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다면 섭섭하다고 말하는 편이고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싶으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전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전자의 경우라면 정말 미안해 하시는 경우도 많고 후자의 경우라면 엄청 당황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후자의 경우에는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무응답이거나 그 반대의 응답이 돌아왔을 때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딱 한 번 되게 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진짜 표정을 온 힘을 다해 아, 제가 살이 많이 쪄서 혹시 그러면 약간 하면서 약간 벅차오르는 눈물이 나는 모션을 취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게 상처였기도 했고 그걸 웃으면서 넘어갈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네, 저 진짜 살 좀 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살 빼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그 소리를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상처받았다는 걸 오히려 전하는 게 저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오, 약간 단디의 방법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약간, 왜냐면, 만약에 그런 잔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대1로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뭐 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상대방이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것도 또 신뢰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이제, 이게, 다른 주제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제일 잘 아는 건 내 자신이고, 속상한 것도 내 자신이에요. 저를 좀 더 유하게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 정말 걱정으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쯤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시면
그 할머니도 충분히 알아주시고 두 네.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더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조금 더 조언스러운 말들을 더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 네. 그래서 또 노래로 술 추천을 안 했군요. 네. 맞아요. 술을, 네. 이번 술 추천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잘 잔소리가 좀 심하신 분들에게 같이 권하는 술인데요.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한산 소곡주입니다. 안진뱅이 술이니까 다 같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앉아서 술 계속 마시자라는 의미로 한번 추천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선곡도 아주 기깔나게 해주셨어요. 네. 이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왔습니다. 잔소리랑 너무 찰떡인 노래였죠. 맞아요. 네. 그 노래 나가는 동안 똘비 친구님께서 그 한산소곡주가 그분인 고향의 술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선물로 오늘 또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한산소곡주가 막걸리보다 숙취가 세다고 하네요. 오. 저는 조금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었.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덜 하더라고요. 왜? 음. 안주 탓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안주를 좀 덜 먹으면 저는 숙취가 많이 없는 편이라 막걸리를 마시면 전 먹어서 아. 항상 풀패하거든요. 네. 오늘 또 그 사연들까지 다 최종 진담까지 만나봤고 저희 이제 또 이렇게 아쉽게도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또 아예 처음에 또 음향 문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단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 이렇게 늦게 방송하는 게 처음인데 다들 이렇게 많이 봐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술을 마시면서 방송을 하면 진행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ASMR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고민도 저의 짧은 식견으로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다들 고민에 대한 해답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는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이번 방송 저도 준비하면서 저는 사연이 안 들어올까 봐 사실은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사연을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그 단디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꼭 와주실 거죠, 여러분? 저희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숫자 기억했거든요. 여러분의 사실 닉네임도 기억했지만 닉네임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럼 저희 다음 주 주제 어떤 거죠? 네, 저희 다음 주 주제는 저희가 이제 10월 6일에 다음 주 방송을 하게 되는데 또 3일 뒤인 그 방송 날 3일 뒤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글날 특집, 한글날 기념으로 해가지고 막걸리를 주제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중 진담에서는 말과 글에 관련된 고민을 나눠볼 테니까 사연 많이 써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오늘 술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셨던 고민들이 다 저희 털어졌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술의 고민을 털어볼래 술고래 DJ 단디. 융디였습니다. 마무리 노래로는 서울에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송가인의 서울의 달 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